자, 문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무조건 수용도야. 근데 수용도로 다 구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귀찮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도의 일부분을 대체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수용도를 위해서 뭐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이렇게 나눠서 구하려고 했는데 와씨 이거 다 구하고 다 구하기 너무 귀찮아. 근데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이 똑같다. 어차피 똑같고 여기 네모 똑같고 막 이렇게 겹친 게 나와요. 어차피 구조가 똑같다면 이 네 개를 어차피 똑같은 게 나온 건데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다 더했다, 다 따로따로 거기서 더했다, 합의 법칙만 쓴 거고요. 어차피 똑같은 게 있으면 굳이 왜 구하냐 이거지. 방사. 네, 4네. 방사. 어차피 똑같은데 이거 왜 구하냐 이 말이지. 구할 필요 없어. 얘를 고정하고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거 구한 거랑 이거 구한 걸 이제 더한 게 네모 곱하기 4 더하기 세모 곱하기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노란색 부분으로 한 게 따라하세요. 고정하고 곱한다. 이거는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곱의 법칙을 언제 쓰냐? 따라하세요. 수용도의 구조가 같을 때. 네모처럼 될 것 같다? 그러면 네모 하나만 구해도 곱하기 4를 한다는 얘기야. 어차피 세모 비슷할 것 같다? 세모 하나 구해도 곱하기 2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따로따로 구한 걸 다 더해주면 되는 게 이게 합의 법칙이 되는 거지. 따라하세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써서 수용도를 그리되 우리가 수용도를 간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굳이 노가다를 다 안 해도 되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수용도도 안 그릴 거야. 여기는 뭐 할 거냐면 기본도구, NPEC, NPR, NCR 등으로 이 네모 세모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치만 수용도의 구조는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든다라고 했고, 간단하게 여기서 정리를 해줄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있는 게 A, 5월, B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 따로따로 해서 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틀릴 때가 있어. 어떻게 하면 그냥 더해도 되고 어떨 땐 더하면 안 된다고 했냐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 우리가 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다 집합이라고 그랬죠? 사건, 집합.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거를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그럼 겹치는 게 있다 그러면 A교 B가 뭐가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없다? 이거 있다. 없으면 개꿀이야. 그럼 바로 합의 법칙 쓰면 돼요. 따로 쓸 거 없어. 다 적어준 거야. 정리하면 쓰게 뒤쪽에 있어요. 뒤에 요약해 놓은 거 있어.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겹치는 게 있다. 그럼 그냥 더하면 틀리다 그랬어. 겹치는 걸 뭐 해주라 그랬어요? 빼라 그랬죠? 그걸 무슨 원리를 이용한다고 했죠 우리가? 포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B 하는 경우의 수로 해석해야지. 따라서 곱사건으로 해서 또는 그냥 AND로 해석 이렇게 너네는 불러도 괜찮아. 사건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자, 이때는요 곱의 법칙을 쓰면 개꿀인데 무조건 쓰면 되는 게 아니야. 어떠면 곱의 법칙을 쓴다 그랬죠? 뭐라고요? 수용도에 뭐가 같으면? 구조가 같으면 돼요. 그러면 수용도 구조가 동일하다? 아씨 어차피 다 똑같이 나올 텐데 뭐 따로따로 다 구해. 곱의 법칙 되지. 따라서 곱의 법칙 고정하고 곱한다. 자, 그 다음에 구조가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네모, 세모 이렇게 되는데 네모 곱하기 3 하면은 세모가 이렇게 되면 답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합의 법칙을 쓰면 돼요. 곱의 법칙 쓸 수 있는 쪽에서만 여기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좀 되는 거야. 무조건 합의 법칙을 다 따로따로 할 필요 없고 곱의 법칙 쓸 수 있으면 쓰고 안 되는 부분들은 이제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 이거 하나 더 추가로 이제 도구의 선택까지만 하면 오늘 내용 끝이고요. 자, 한번 봅시다. 1부터 4까지 자연수 하나씩 있대요. 4개가 공이 들어있대. 1, 2, 3, 4 하나씩 있대. 잘 집중해서 봐봐. 자, 거기서 한 개씩 공을 꺼내는데 그걸 3번이나 꺼낼 거예요. 그때 꺼내는 수의 세수의 곱이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 따라하세요. 세수의 곱이 3 또는 4. 이게 하나의 어떤 사건이에요. 복잡한 하나의 사건인데 여기서는 따라하세요. 합사건으로 해서 해준 거 문제에서 해줬어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얘가 A
세수의 곱이 3인 경우가 A인 거고 4인 경우를 B로 놓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A 월 B. A 월 B면은 따로따로 거기서 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더하면. 무슨 법칙을 쓴다는 얘기인 거죠? 합법칙 쓰고 싶은데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지? 합법칙 쓰려면 따라하세요.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건 이거야. A 월 B죠? A and B가 있는지 보면 돼. 3, 세수의 곱이 3이면서 동시에 4.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3이면서 4가 곱이 어떻게 3이면서 동시에 4가 불가능하잖아. 아,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무슨 법칙을 쓰는 거야? 합법칙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케이스 B를 나눠도 되고요. 수영으로 따진다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곱이 3인 경우와 4인 경우 이렇게 수영으로 나누는 게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이렇게 나누는 건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곱이 3이 되는 경우는 야, 어떻게 3번 뽑으면 3이 나올까? 수영으로 그릴게요. 그릴 때는 조심해야 돼. 아무 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규칙이 있도록. 보통 제일 작은 거부터 제일 큰 거부터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곱이 3이면 1 곱하기 3밖에 없잖아요. 그럼 1이 몇? 3이 하나, 1이 2개 이렇게 케이스밖에 없겠네. 그러면 나는 앞쪽이 클 때부터 생각할게요. 앞쪽이 3, 뒤쪽이 1 이렇게 첫 번째 3, 두 번째 1, 세 번째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 3, 1, 그 다음에 1, 1, 3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영도 4일 때는 곱이 4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1, 1, 4도 있고 4, 1, 1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2, 2, 1도 있죠. 그래서 얘는 수영도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그래 3개고요. 이거 3일 때 달 때 곱하기 곱법칙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수영도 구조가 다르니까 안 돼서 다른 거에서 더하는 거. 그래서 5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게요. 4일 1일 때나 2일 때로 나눌게요. 자, 그럼 이때는 진짜 4일 1일 수도 있고 1, 4일 순서만 이제 결정해 주는 거지. 근데 여기는 1, 1, 4. 여기는 경우가 몇 개 나올까? 여기도 3개예요. 2, 2, 1, 2, 1, 2, 1, 2. 여기 3개, 3개,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몇 개? 9개가 답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 뭘 하게 되냐면 자, 3, 1, 1 2학년 다 통이네.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 팩토리얼 PC로는 못 구하는 그런 거고 이거 직접 다 세야 돼요. 이거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위라고 이때 수영도 그냥 그려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한번 써볼까요? 여기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서 곱이 3 또는 곱이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합법칙을 쓸 수 있나? 일단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럼 바로 곱이 3이면서 동시에 곱이 4가 되는 경우 있는지 확인해요. 확인했는데 있었어 없었어? 동시에 성립하는 게? 없었죠? 그러면 무슨 법칙 써도 되는구나. 합법칙.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요. 그 머릿속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풀이 과정이 안 돼요. 3 또는 4? 5월인데 5월? 그럼 핫사건이네? 그러면 또는 이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있으면 포함되지? 없으면 안 될 법칙. 없네? 그 법칙 써야지.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제 계산을 방금 수영도 그린 것처럼 그려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머릿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걸 이해 안 되는 분 있어? 그거는 여기 나왔어요. 그거 설명 안 했구나. 따라하세요. 권해공은 다시 넣는다. 이게 나중에 고2 때는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동시 추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뽑는 방법인데 다시 넣는다. 내가 1을 뽑았으면 여기 1 뽑았으면 여긴 1이 없지. 근데 확인하고 1이네 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원래대로 보건시킨다 해서 보건 추출이라고 부르고요. 뽑아서 확인하고 버려. 세 개 나누어서 또 뽑는다? 이러면 보건하지 않고 뽑는다 해서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고 한 번에 세 개를 뽑는다? 그럼 동시 추출이라고 하고 자세한 건 고2 때 이렇게 배우게 돼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수영도 그 자잘한 계산 3, 3, 뭐 4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중요한 거야.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필요한 문제가 풀려요. 이해되나요? 뒤에 내용들 똑같은 내용 계속 할 거야 지금. 자, 봅시다. 1부터 100까지 하는 수 중 2와 5를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 이래요. 않는. 아, 이건 조금 특이한 게 있다. 따라하세요. 않는다. 부정적이다. 집합에서도 우리가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경우에서도 여사건이라고 보통 불러요.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는, 여기 떨어지지 않는 이라고 했죠? 이건 이런 느낌이야. 2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 이거나 또는 이거야? 아니면 이면서 동시에 이거야? 모두니까 2로도 안 나눠 떨어지고, 그리고 5로도 안 나눠 떨어지니까 이거는 AND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다 해석을 할 거야, 사건을.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2로, 이번에 나누어 떨어지는 거. 나누어 떨어지는 거. 이걸 내가 A라고 할 거야. B를 그러면 5로 나눠 떨어진 경우를 B라고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로 나눠 떨어진다가 A지. 따라서요. 여사건, 여집합. 이건 D로 표현하면 A의 여집합이랑 똑같은 말이야.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자, 이거 AND 교집합. 그러면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로 표시를 하면 좋아? 기호로? B의 여집합.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교모로간 법칙을 이용해서, 자, 이게 봐봐. 우리가 전체 집합 U라고 놓죠. 확률과 통계에서 샘플 스페이스를 S로 놓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거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A, B.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 A도 속하지 않고 B에 속하지 않는 이걸 구하는 거거든. 이걸 구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 파란색을 구하는 게 편하다? 구하세요. 만약에 파란색 구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A, B에 뭐를 구하면 될까?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해주면? 빼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갔다? 그러면 진짜 그걸 구하던가 아니면 그걸 교모로간 법칙을 뒤집어서 전체에서 그걸 빼던가 여사건을 빼던가 둘 중에 뭐가 편할지는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사건 쓰는 것처럼 문제가 돼 있지만 사실 여사건 쓰는 게 더 불편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직접 확인을 하세요. 뭐 맞지 않는 얘기, 부정적인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혹시 뒤집어서 보라는 얘기인 건가? 여사건을 보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판단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자, 그래서요. 그럼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내가 2로 5로 모두 나눠 떨어지지 않는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기 조금 애매할 거야. 왜냐면은 직접 한번 규칙을 찾아보려고 했거든. 1, 2는 안 되죠? 3, 4, 4도 안 되네. 일단은 2로 안 나눠 떨어지니까 홀수대만 써야 되고요. 그 중에 누구의 배수만 빼버리면 될까? 5의 배수 위에 5 있고요. 또 누구 있을까 뒤에? 15 그 다음에요? 5의 배수 중에 홀수 누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홀수 전체 제거 빼면 이 파란색 부분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구할만하네. 만약에 파란색 부분이 더 힘들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여사건. 그럼 여사건을 했더니 A, B의 무슨 집합이 돼버렸어? 따라하세요. 합집합을 처리하는 방법. 그게 포함 배제 원리였어.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거는 수투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만약 어떤 사건의 경우에서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돼요. 뒤집어는 어떻게 처리하냐? 따라하세요. 여사건? 그럼 합집합이 되거든? 그 다음 포함 배제 원리. 그리고 여사건 앤드 포함 배제를 든다. 여사건으로 해서 그 포함 배제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떻게 포함되냐면 얘는요, 뭐라는 부분은요, 합집합이잖아. 이건 이런 얘기예요. 2로 나눠 떨어지거나 또는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는이죠? 따라하세요. 합집합, 합사건. 그럼 우리가 무슨 법칙을 쓰는 게 좀 편하다 그랬죠? 합의 법칙. 근데 합의 법칙 쓰려면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2로 나눠 떨어지면서 동시에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게 있나요? 몇의 배수? 6의 배수. 겹치는 게 있네. 그러면 합의 법칙이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요? 합의 법칙 쓰면 안 돼. 겹치는 게 있으니까 뭐 써야 된다고? 포함 배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1부터 100까지면? 50개.
4배수 몇 개야? 고마워요.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 부분은 몇의 배수? 10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럼 5의 배수는 몇 개? 20개. 빼기 겹치는 부분 10의 배수 몇 개? 이렇게. 전체 개수가 자연수 몇 개였어? 100개. 여기가 100개입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노란 부분 구해. 빨간색 있으니까. 전체가 100개였고요, 원소가. 그때 얘 계산하면 몇이냐? 60? 여기 60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원했던 파란색은 몇 개였구나. 40개였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얘를 거꾸로 구하겠지. 따라서 6번과 포함돼서. 네, 이거는 이제 확통 킬러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잘 봐놓으시고요. 뭔가 표현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뒤집어서 볼 생각도 해야 돼. 근데 만약 부정적인데 구하는 게 쉬운데? 그럼 그냥 구하면 돼요. 와, 이거 구하는 게 좀 애매한데 이거? 다 구해야 되나? 애매하면 뒤집어서도 드모르간 법칙을 뒤집어서도 한번 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요. 필기 좀 해볼까요? 이 부분이 파란색이라고 한다면 파란색이 바깥쪽 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거꾸로 합집합을 구하기 편하다면 전체 경우에서 S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10으로 공부할 겸 써볼게. 내가 보고 싶은 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의 경우의 수, 원소의 개수. 이게 원래 궁금했던 건데 이걸 보고 싶다? 그럼 내가 N, S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빼기 N은 부모로 넣지 A가 집합 B를 뺀 것과 똑같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는 아까 100이었던 거고요. 얘가 또 이제 포함배제 원리에 의해서 NA 플러스 NP 마이너스 AND 둘 다 성립하는 건 교집합의 경우의 수. 여기가 50, 20, 10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거야. 이거 한번 써보세요. 얘는 파란색도 쓸만했죠, 그냥? 포함 배제 원리 몰라도 쓸만했는데 이 문제가 어려워졌으면 무조건 이렇게 안 풀면 안 풀릴 거야, 아마. 아니면 얘들아, 필기할 거 그냥 다 캡처해서 클린 시간 쓸래? 그러면 너네가 좀 설명 들을 시간이 좀 늘어나니까 일단 이거 찍을래요? 찍고 따라서 필기해보세요. 문제 풀기 전에 필기하고 말이야. 찍으세요. 빨리 하고 넘어가게. 이거 거의 다 써가니? 기억했어? 넘어갈게. 자,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수영도를 다루는 방법. 얘는 수영도가 아니라 내사건과 포함배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85번도 한번 볼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요.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A에서 나온 수를 스몰 a, B에서 나온 수를 스몰 b 이렇게 놨대요. 그때 2차 함수의 개수를 A, B가 포함이 되고요. 얘가 X축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아래로 볼록이죠? X축과 만나지 않으면 그래프가 위로 붕 떠있는 거 말하는 거죠? 근데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 교점에 X좌표가 실수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판별식 바로 작성하면 되겠죠? 만나지 않는다? 그럼 T가 B문에 나오고 쓰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하고 AB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4AB가 있네? A 마이너스 B를 다시 묶이겠네?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게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넘겨서 이렇게 4보다 하면은 우리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B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문제 출제 의도는 아마 이걸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주사위 문을 뺐을 때 마이너스 2랑 2 사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중간 과정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다가 얘 제곱 없으니까 루트를 두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절대값 A-B 이렇게 된 다음에 풀어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나온 거거든. 아마 가장 적절한 건 이거야. 왜냐면 이게 따라하세요. 두 수의
차 2. 절대값 빼기 하면 차 1이 말하는 거거든. 차이가 이보다 작다. 근데 이게 자연수잖아요. 주사위 눈이니까. 그럼 차이가 이보다 작다는 건 몇 또는 몇이라는 얘기야? 차이가 이보다 작대. 차이가 몇 또는 몇인데? 똑같으면 0, 1 이렇게 되는 거야. 최대 차이가 5까지 날 수 있죠? 1로 이렇게 나면 차이가 0이거나 차이가 1인 경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만나지 않는 걸 진짜 다 36개 숫자를 다 대입해볼 수는 없잖아. 66, 36 대입할 수는 없잖아. 식을 정리해봤더니 차이가 이 미만이면 된다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아 그래? 그럼 얘가 차이가 0이거나 또는 차이가 1이거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합사건으로 해서. 그럼 내가 뭐부터 체크해야 된다고 합사건으로 해석하면 겹치는 게 있는지. 봐봐. 차이가 0이면서 두 개의 숫자가 차이가 0이면서 동시에 차이가 1인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겹치는 게 없다. 그럼 무슨 법칙을 써야 돼요? 방금 법칙 쓰면 되겠죠? 따로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차이가 0이 되는 경우는 두 수가 어떻단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몇 개인지 바로 나오죠 그냥? 몇 개야? 6개 1, 1, 2, 2, 3, 4, 4, 6, 6까지 6개. 그리고 차이가 1인 경우는 좀 조심해서 세는 게 좋아. A 기준으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A가 1이 나왔어? B 가능한 게 누구밖에 없어? 2. 근데 A가 2가 되잖아? 차이가 1인 게 몇 개가 돼버려? 뭐랑 뭐? 1, 4, 1. 몇 가지 계속 두 개가 될까? 4까지는 5까지. 5까지는 계속 두 개고 6만 한 개. 그럼 이거 고정을 곱하면 그냥 세면 되겠네요. 여기가 2 곱하기 몇이에요? 2 곱하기 4. 이게 고로 법칙을 쓰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 하나 곱하기 그래서 2에도 내가 1, 1 따로 그냥 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곱하기는 따라하세요. 고로 법칙. 여기서 더하기를 한 건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을 써서 그냥 푸는 거야. 수용도를 간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야. 이 안쪽에서. 오늘 이거 이해되니? 처음이니까 좀 잘 복잡하시면 잘 따라와봐. 그래서 또는이었죠? 그럼 무슨 법칙 쓰면 된다고요? 합의 법칙을 여기서 구한 거랑 여기서 구한 걸 뭐 해주면 되죠? 더하면 되니까 답은 몇이야? 16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어?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요식 중간 과정 다 써줄게.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푸는 게 출제 이유가 아니야. 약간 발상적일 수 있는데요. 경험을 가져가세요. 이거는 안 써, 이거는 쓰지 말고요. 이건 니네가 판단해. 자, 요것만 안 써도 되겠어? 안 쓸 건 찍으세요. 쓰던가 찍던가. 얘들아, 이해를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 너무 쉬운데 이러면은 지금 수능 봐도 너네가 도구, 팩토리얼 이런 거 총 도구가 수학 하에서 3개 도구를 배워요. 팩토리얼, PC. 고2 때는 4개를 더 배워서 총 7개 기본 도구를 쓰게 돼. 그럼 도구 4개 더 배우면 킬러 다 풀 수 있어요. 경험스키로. 어디까지 썼어? 저희가 항을 전개하는 건데요. 이건 그냥 발상적이니까 얘가 넘어갈게요. 항의 구성 원리를 생각해보면 전개할 때 참고로 항의 개수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전개하면 되죠. 전개했을 때 몇 개 나오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택하고 뒤에서 하나 선택하고가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럼 몇 곱하기 몇 하면 되겠니? 4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하나씩 고르면 되니까. 근데 4 곱하기 3이 왜 4 곱하기 3인지를 알아야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야. 쉬운 문제도 왜 곱하는지를 알아야 돼. 왜냐면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앞에 식 선택하고 엔드 뒤에 식에서는 선택해야지 그럼 항이 완성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따라서 엔드는 곱하기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이야. 근데 무조건 곱하기 바꾸면 안 돼. 어떨 때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수용도의 구조가 같으면 내가 곱하기로 바꿔도 돼. 근데 그럼 구조를 상상해야 돼. 여기가 얘 선택지를 보는 거야. 얘 선택지가 뭐뭐 있어요? 앞쪽에 선택할 수 있는 게 A, B, C가 있지.
A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어. B 선택했을 때 XYZ 계속 똑같겠지. 따라서 수용도의 구조가 같다. 그럼 어차피 여기 3개잖아.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없죠. 그냥 뒤에 있는 3개인데 곱하기로 받고 그게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3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곱해야 되는 거야. 그냥 먼저 모르지만 4 곱하기 3 이러잖아? 그럼 언제는 4 곱하기 3 쓰고 언제는 곱하면 안 되는지 구분을 못해. 왜 곱하는지, 쉬운 문제에서도 왜 곱하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에서 곱할지 말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건 아무것도 필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쭉 볼게. 540번. 54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 야 미친. 이거는 발상적에서 내가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짝수의 개수는 뭘 의미하냐면요. 약수 중 짝수는 예를 들면 봐봐. 540 약수 쭉 나열해보잖아. 1, 그 다음에 2, 3, 4, 5, 아 미친. 6, 8, 6, 48. 안 되네, 8 안 되네. 9, 6, 54.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 짝수인 거 그냥 발상적인 이거는 기억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봐봐. 짝수인 거 여기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540에서 이렇게 구하는 거랑 540을 내가 2를 하나 묶어내. 270 이렇게 되죠. 얘 약수 구하잖아? 그러면 2를 묶어냈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느낌이거든. 봐봐. 540은 하면은 1 곱하기 540, 2 곱하기 270, 3 곱하기 180, 4 곱하기 136? 5? 나 지금 머리가 안 돌아. 5 곱하기 6까지 갔어요. 6 곱하기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짝수의 특징 2가 이렇게 다 2가 포함이 돼 있어요. 2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540을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그럼 얘 2 하나 묶어내면 2 곱하기 1 곱하기 270에서 이렇게 써도 결과가 똑같지? 맞아요? 얘 봐봐. 2 하나 묶어낼게.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이렇게 되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뭘 구한 거랑 똑같냐면 자, 곱해서 몇이 되는 수야 이거는? 이건 곱하면 몇이 되는 애요? 이건 곱해서 몇이 되는 애야? 이게 전부 다 270의 약수랑 똑같아. 그래서 540의 약수 중 짝수인 걸 구해라? 그럼 2 하나 묶어내면 270의 약수를 구하면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270 약수 구하는 2 곱한 게 짝수인 1이에요. 확인했죠? 여기 1, 2, 3 이렇게 270 약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그게 6, 4, 2 얘네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써봅시다. 2 곱하기 라지 x의 약수 중 짝수 개수.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이거는 x의 약수. 아이씨, 양의 약수. 의 개수랑 똑같다. 이 묶어낸 다음에 개수가 똑같다. 이 원래 좀 이게 발상적이 너네가 떠올리기가 좀 힘들거든. 그래서 이건 발상을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400의 수는 뭐로 묶어내면 되겠니 얘들아? 3으로 묶어내면 똑같은 원리로 3으로 묶어낸 다음에 약수 개수 구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요것만 딱 쓰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할게. 자, 그러면 270 양의 약수 개수랑 270 그러면 이거 송인수분 해야 되죠? 3의 3승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되네요. 1승 1승이죠? 자, 여기서 그럼 약수의 개수 몇 개 나와야 돼? P는 지수의 1씩 더해서 다 곱하면 약수의 개수인 거죠? 그것도 알고 있어야지. 오늘 기억 아니에요. 까먹었어? 일단 쓰고 내가 필기도 해줄게. 3으로 묶어내면 아까 180이라고 했니? 얘는 3, 6, 18 그러면 3, 6, 18, 2, 50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정리해서 3 여기 2 하나씩 더 일어나네. 2의 2승 3의 2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3, 3, 2, 이 q 이렇게 돼요. 이건 쓰지 마세요. 자, 여기서 필기를 이렇게 하세요.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의 약수의 개수. 아, 땡땡땡까지. 뒤에 소인수보다 몇 개를 주고 의 약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지수에 1 더해. P 플러스 1. 지수에 1 더해. Q 플러스 1. 걔네들 싹 다 곱하면 돼요. R 플러스 1. 싹 다 곱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16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2의 4승이니까 하나밖에 없네? 4에다 그냥 1 더해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너무 알겠니? 이거 원리는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을게. 그런 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약수 원래 우리가 처음 할 때 표 그리거든. 중학교 때 약수 보면은 그 표에서 가로 개수, 세로 곱하기 개수가 1 더한 게 돼서 그렇게 되면 하면 되고. 이거는 일단은 지금 외우세요. 다음. 자, 여기 이제 특별한 외워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지불하는 경우에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동전이랑 지폐가 몇 개 있다. 걔네들을 이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예를 들면 봐봐. 5,000원 3장, 50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 있어. 지불하는 경우의 수 왜라? 그럼 제일 작게 지불한 빵원은 제외하고 또 제일 적은 돈은 지불하면 얼마나 지불할 수 있죠? 100원. 100원 하나 넣으면 100원 지불할 수 있죠? 그 다음 얼마 지불할 수 있지? 200원. 그 다음 얼마 지불할 수 있죠? 500원. 이렇게. 그 다음 얼마? 600원. 그 다음은요? 700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유형은 그냥 외워버리는 게 편해요. 자, 이게 왜 좀 애매해지냐면은 봐봐. 이건 그럼 이렇게 돼요. 얘 몇 개 쓰고 얘 몇 개 쓰고 얘 몇 개 쓰는지를 판단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가 얘 쓰는 경우의 수가 안 쓰거나 한 장 쓰거나 두 장 쓰거나 세 장 쓰거나 하니까 몇 가지? 네 가지. 엔드. 500원짜리 몇 개 쓰냐? 곱하기 해서 0개부터 4개까지, 3개까지? 4가지. 이게 0개부터 2개까지 해서 2가지. 근데 여기서 전부 다 안 쓰면 얼마가 되니까? 빵원이니까 빵원 안 된다고 했죠? 빼기? 한 가지 항수만 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 보통은 이래.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고 애매한 게 나와. 1,000원짜리 2장이나 500원짜리 4개. 자, 100원짜리 내가 하나 더 비싼 화폐로 바꿀 수 있나요? 몇 개밖에 없어? 못 바꾸지? 500원짜리로,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니, 지금 개수가? 바꿀 수 있죠? 2개만 더도 바꿀 수 있는 지금 4개나 있으니까. 그러면 딱 다 낮은 화폐로 다 바꾸고 시작해야 돼.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꾸고 시작하는 얘기야. 그 500원짜리 몇 개 있는 걸로 생각하는 얘기야? 8개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는 얘기야.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겹치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여기서 2장이니까 안 쓰거나 한 장 쓰거나 2장 쓰거나 3. 4개야? 안 쓰는 것부터 4개 쓰는 것까지 몇 가지 경우에 수? 5가지. 100원짜리 안 쓰는 것부터 다 쓰는 것까지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리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에 한 장 쓰고 안 쓰면 얼마 지불한 거야? 1,000원. 분명히 경우의 수를 셀 때는 0, 2, 0 이거랑 같은 경우로 셌을까? 다른 경우로 셌을까? 다른 경우로 셌어. 왜? 내가 3 곱하기 5 곱하기 4를 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1,000원짜리 몇 장 썼는지 엔드, 500원 몇 장 썼는지 엔드, 100원 몇 개 썼는지 이거라서 얘가 처음에 안 썼을 때, 한 장 썼을 때, 2장 썼을 때, 3장 썼을 때, 네, 2장 이렇게 수형으로 나눈 거거든. 또 500원짜리 4개 있으니까 안 썼을 때 하나, 2개, 3개 이렇게 쓴 거고 4개까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안 썼을 때 하나, 2개, 3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근데 봐봐. 여기서 지금 이걸 수용도를 간단하게 500원치를 써서 곱하기로 아까 계산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다르게 셌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실제로 지불한 거는 0, 2, 0인 경우가 1, 0,
0인 경우랑 지불한 금액은 둘 다 1,000원 똑같아요. 그러면 1,000원을 지불한 걸 한 가지로 세야 되는데 두 가지로 다르게 셌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겹친 경우는 싹 다 빼야 되는데 그게 좀 발산적이야. 그래서 외우세요. 따라하세요. 환전이 가능하면 낮은 금액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낮은 화폐로 큰 화폐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이 되잖아. 그럼 낮은 걸로 싹 다 바꿔. 낮은 걸로 다 바꿔야 돼. 자, 100원짜리 5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죠? 그럼 이건 100원은 그대로 냅둬. 500원 그대로 냅둬. 500원으로 1,000원 만들 수 있어. 개수가? 있죠? 싹 다 낮은 걸로 바꿔야 돼. 얘는 100원으로 다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얘를 이걸 날려버리고 500원짜리 몇 개로 생각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500원짜리 안 쓴 거부터 몇 개 쓴 것까지? 9가지 경우의 수. 100원짜리 0부터 3까지니까 4가지 경우의 수. 이렇게 좀 발상력을 더 외우세요. 지불하는 금액에서는 외우는 거야. 그럼 싹 다 외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런 게 있겠죠. 1,000원짜리가요. 뭐 2개가 있고요. 500원짜리가 2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6개가 있었다? 그럼 낮은 화폐부터 100원짜리 500원 바꿀 수 있어? 아, 근데 이거 큰 거부터 봅시다. 500원으로 1,000원 바꿀 수 있어? 싹 다 바꿔. 그럼 이거 없애버리고 500원짜리 몇 개? 이게 몇 개가 되니? 4개니까 몇 개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보면 돼요. 100원짜리 500원 바꿀 수 있어? 지금 개수가? 되죠? 싹 다 바꿔. 그러면 5, 6, 30이니까 이거 36개. 그럼 안 내는 것부터 36개까지 37. 근데 안 내면 안 되니까 빼기 36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낮은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해되나요? 이거는 외워야 돼. 아,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하면 겹치는 걸 다 걸러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원래 수직선 그려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내신 대회 때 이거 되면 아마 보게 될 거야. 설명할 줄 수직선에 겹치는 거 표시해서 해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유형도 있어요. 경로의 수 이 유형은요 되게 다양하게 나오거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이게 되게 쉬운 문제야. 자, 따라서 경로로 케이스 분류.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A에서 C까지 도로망이 이렇게 생겼대요. 읽어줄게. 근데 B에서 D로 가는 이 길을 만들 거야. 여기 통로를 연결을 할 거야. 길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 연결을 했어요. 추가를 했다고 치자. 몇 개 추가했는지 모르겠다. 물음표보다 사실 미지수로 써주는 게 좋아. 3.5개 이런 거 안 되잖아. N개라고 할게요. N개의 길을 추가했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랬을 때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가 90이면 좋겠다. A에서 C로 가는 방법의 수가 90이면 좋겠다. 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러려면 몇 개를 추가했어야 될까를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지금 이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그게 90이 되려면 A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따라서 경로에서는 경로로 케이스를 나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죠? A에서 C, 이걸 케이스를 나눌 거야. A에서부터 다이렉트로 C는 못 가죠? 경로가 여러 개가 있어. 하나로 치고 가는 거야. A에서 어디를 거쳐서 가거나 B 갔다가 어디로 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5월 합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 또 간단한 경우가 뭐겠죠? A에서 어디로? B로 갔다 어디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도로 새로 건설했죠?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추가가 됐어요? A에서 갔다가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 하나 더 생겼어. 뭐 생겼을까? A, B, B, C. 오늘 따라하세요.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간단한 사건들의 합사건으로 해서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비교적 간단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이건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요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냐 또 이걸 해석을 하는 거지.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돼요. 얘는 구할 수 있어. 근데 만약 문제가 복잡해지면 못 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쪼개야 돼. 어떻게 쪼개냐면 A에서 B로 가고 and 그 다음 B에서 어디로 가는 거? 따로따로 구해서 처리해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따라하세요.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간단한 사건의 곱사건으로 해서 이러면 이제 좀 간단해져요. 왜냐면 A에서 B로 가는 거 그림 보면 몇 가지인 거 바로 나오니까 두 가지 따라서 and는 곱하기 그거 바꾸는 게 제일 좋아.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어떨 때 바꿀 수 있다 그랬지?
어떨 때 고병호 법칙을 쓸 수 있대요? 읽어주세요. 수용도의 구조가 동일 같으면. 봐봐. 무슨 소리냐? and 곱하기 바꾸고 싶어. 언제 바꿀 수 있냐면 따라하세요.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같다. 그게 구조가 똑같은 거야.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지금 길 몇 개가 있어? 여기 1번 도로, 2번 도로라고 이렇게 1번 도로 A, 여기서 1번 도로 선택했을 때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 3개. 2번 도로 갔을 때 몇 가지? 똑같으니까 따라하세요. 수용도의 구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곱해야 돼. 그냥 막 곱하면 안 돼. 막 곱하면 틀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시험에는. 그래서 100점 이내하고 채점이면 막 70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해봅시다. 이제 확인해봤더니 구조가 똑같아. 따라서 n를 곱하기로. 이게 무슨 법칙을 이용한 거라고요? 고병호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BSC로 가는 게 세 가지인데 1번 길을 선택하든 2번 길 선택하든 똑같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바로 그냥 2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나머지 바로 계산할 수 있을까? A에서 B에서 C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곱사건으로 해석할 거야. 어디서 어디로 가고? A에서 D로 가고 and 어디서 어디로? 그럼 이제 and니까 곱하기로 바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근데 A에서 D로 갈 때 1, 2, 3번 중 어떤 걸 택하는? B에서 C 가는 건 항상 몇 가지니까? 2가지니까 따라서 수용도의 구조가 같다. 그러면 무슨 법칙? 고병호 법칙. 그러면 A에서 D로 갈 때가 몇 가지였죠? 3 곱하기 하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왜 곱하는지 이해했어? 중학교 때는 그냥 막 곱했어. 고등학교 때는 막 곱하면 틀려요. 자, A, D, B, C로 볼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따라하세요. A에서 B로 가고 and 따라서 곱사건. n은 곱사건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가고? B로 가고 and 어디서 어디로 가고? 따로따로 가겠다는 얘기죠? 봐봐.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 이렇게 간 다음에 B, D, B, C 이렇게 가는 거야. 2번 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랑 경우에서 어차피 어떨 것 같아? 딱 보니까 뭐 다를 게 없잖아. 똑같잖아, 구조가. 느낌이 똑같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고병호 법칙. 얘 따로 하나 더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이게 고병호 법칙. B, D, B, C도 B에서 D로 갈 때 N개의 길 중 어떤 길을 선택하는? D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다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따라하세요. 수용도의 구조가 같다. 그럼 뭐 곱하기 뭐 하면 되겠네? 이게 고병호 법칙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어떨까? 바로 그냥 써도 될까? 이거 원리 똑같으니까 얘는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 어차피 구조 똑같은 거 다 봤으니까 그냥 바로 다 곱할게요. 곱하기 그 다음에 D에서 B는요? N 곱하기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 따로따로 구했으니까 지금 뭐 해주면 되죠? 더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에요. n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게 몇이다? 90이다. n이 나오겠네. 자, 여기서 처음에 따라서 복잡한 하나의 사건을 합사건으로 해서 이 네 가지 사건의 합사건으로 해석을 한 거야. 보통은 따라서 곱사건이 우선 여기 합사건으로 했는데 그냥 경로에 대한 게 나오면 따라서 케이스 밸류 합사건 그냥 케이스 밸류는 합사건 법칙 쓰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경로는 이거 바로 외우세요. 그래서 경로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게 편하다. 미친 58분이야? 자, 색칠하기까지만 딱 할 수가 없네요. 와, 야,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네. 자세히 설명드리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따가 좀 봅시다. 근데 왜냐면은 그 개념요만큼 나왔거든요. 문제 이만큼 나왔어요. 오늘 프린트 보면 아시죠? 개념요만큼의 문제 이만큼 보네. 얘들아, 그러면 너네 클리닉 시간에 클리닉 시간에 문제 풀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 기다려봐. 클리닉 시간에 내가 이거 경우의 수 프린트 뽑아줄 테니까 프린트를 한번 쭉 뒤에 NPEC, NPR, NCR 은은 안 배웠지만
거기 설명 읽어보면서 한번 풀어봐. 내가 이따 설명해 줄 테니까 예습한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프린트 뽑아줄게. 그래서 풀 수 있는 친구는 센 RPM도 한번 풀어보고요. 안 되면 이 프린트에 있는 거랑 내가 뽑아주는 프린트도 풀어보세요. 얘네한테 좋다.